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시즌 정리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무에 가 있는 4명의 선수들의 24시즌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무라는 특수성, 아무래도 1군에서 성적표를 만든 선수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보 공유나 경쟁심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군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곳이 상무 피닉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무에 갔다 온 선수들의 1군 안착률은 말도 안 되게 높다.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무에 있는 선수는 4선수가 있습니다. 정민규, 박정현, 윤산음, 양경모 선수입니다. 이 중 25시즌 복귀를 하는 선수들은 정민규, 박정현, 윤산음 세 선수입니다. 정민규 선수는 시즌을 같이 시작할 수 있고 박정현, 윤산음 선수는 6월 제대로 후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정현, 윤산음 선수는 1군에 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레귤러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선수들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선수들의 24시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년 11월 07일 제대인 정민규 선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21년 1차 지명 선수입니다. 당시 전국 지명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하나는 펀치력이 있는 정민규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3루수로 기회를 받았던 정민규 선수는 2루수, 1루수까지 소화하면서 김태현 선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현재 평가는 2루수 수비가 가장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한화에 있을 때도 상무에서도 3루수보다는 2루수, 1루수 출장이 많았던 정민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민규 선수는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한화 내야에 1루수, 2루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군도 1군이지만 2군도 마찬가지 확실한 타격 성적이 필요한 정민규 선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득점권 타율입니다. 주자가 있을 때 더 강해지는 유형입니다. 상무에서는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이 있으면서 많은 경기를 나서지 못했지만 대타로 나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화 1군을 보면 우타 대타로 활용할 만한 선수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아의 이우성 선수를 활용하듯이 정민규 선수를 활용한다면 활용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경쟁자라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김태현, 조한민 선수를 언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박정현 선수가 제대하기 전에 정민규 선수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밀릴 가능성 충분하니까요. 24시즌 상무에서의 성적을 살펴보자면 151타수 타율 2할 7분 1위 41안타 2홈런 23볼넷 34삼진 21타점 장타율은 3할 8분 4리 출루율은 3할 8분 1위 OPS는 0.766입니다. 9월, 10월 타격감이 오르면서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나오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성적 자체는 마냥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년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출루율, 장타율 모두 나아지고 있습니다. 25시즌 제대 후에는 좀 더 확실한 성적표를 만들어서 1군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시즌 6월 17일에 제대하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유신고를 졸업하고 2차 8라운드에 지명이 된 박정현 선수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 선수입니다. 유격수, 2루수, 3루수, 1루수 모두 소화합니다. 유격수 수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군대 가기 전 많은 발전을 했고 상무에서 꾸준하게 유격수로 출전하면서 수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신인 지명에서 우타 내야수를 보강하고 FA 또는 외인으로 유격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한민 선수와 경쟁도 해야 할 겁니다. 박정현 선수의 장점은 오툴 유격수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수비, 주루, 송구, 타격, 펀치력 아직 성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오툴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기아 김도영 선수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보여준다면 하는 이야기지만요.
그 가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야 백업 선수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올 시즌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3루 백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노시안 선수 1루 전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문현빈, 송호정, 박정현 세 선수의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상무에서 성적을 만들고 제대를 해 가치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박정현 선수는 상무에서 352타수, 타율 3할 1푼 3리, 110안타, 16홈런, 31볼넷, 55삼진, 출루율은 3할 7푼 1리, 장타율은 5할 1푼 7리, OPS는 0.889를 기록했습니다. 남부리그 홈런왕, 타점왕, 안타왕,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박정현 선수입니다. 타율은 남부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적이 1군 성적이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 6월 주춤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7월 이후 꾸준한 성적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에 타격감을 유지했다는 것이 내심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여름에 강한 선수들이 결국 살아남을 거다. 그런 면에서 박정현 선수의 상무에서의 행보는 긍정적입니다. 박정현 선수와 함께 6월 17일에 제대하는 낭만파 윤산읍 선수입니다. 19년 두산 육성 선수로 프로에 입단하였고 파주 챌린저스 하이에나드를 거쳐 한화 이글스에 입단 이후 1군에 올라와 공을 던진 윤산읍 선수입니다. 상무에서는 꾸준하게 불펜으로 기회받았습니다. 중간에 선발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일드한 폼에서 나오는 낮게 깔리는 속구와 커브의 조합, 상무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제구만 되면 1군 선수들도 대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1군에서 공을 던져도 무방한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25시즌 불펜 운영 어렵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산읍 선수의 후반기 복귀를 해서 꼭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산읍 선수는 29경기 3승 1패 2홀드 34.2이닝 평균 자책점 5.97 18볼넷 39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선발 출전이 있습니다. 멀티 이닝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7점대까지 평균 자책점이 치솟아 올랐고 잠시 조정 기간을 가지고 평균 자책점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이에나들에서 선발 경험이 있지만 그 이후 불펜으로만 1이닝 피처로만 활용받다 보니 완급 조절을 하려다가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모 선수는 26시즌에 복귀를 하는 선수입니다. 독일고를 졸업하고 22년 2차 4라운드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상무에서 꾸준하게 기회를 받으며 제구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부위가 좋은 선수입니다. 훗날 필승조로 어쩌면 마무리도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공을 던지고 있지만 제구가 동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무에서는 제구를 잡아서 가치 상승이 되면 좋겠습니다. 24시즌 한화 선수로 15경기를 소화하고 상무로 넘어가 3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총 18경기를 소화합니다. 3홀드 19.2이닝 평균 자책점 5.97, 18볼넷 18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에 있을 때는 4.67이었지만 한 달 공백 이후 상무 첫 경기를 제대로 망치면서 평균 자책점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후 2경기 무실점 경기를 하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부상으로 수술을 하고 제대로 풀시즌을 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요. 상무에서 여러 가지를 얻어와야 합니다. 제구력, 풀시즌 경험 등 많은 성장을 하고 복귀를 하면 좋겠네요. 군대 이후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1군에 안착하는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급할 것 없이 웨이트를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야구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선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아져야 하는 한화입니다. 몸 건강히 팀의 복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